안녕하세요.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채널 I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명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백, 시계, 차량? 글쎄요,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명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은 유별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명품관 앞에서 밤을 지새는 모습들을 TV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명품을 그저 거품으로 보는 삐딱한 시선도 여전합니다. 저 자신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비자가 명품을 사는 경험을 혁신 중인 스타트업 대표 발란의 최형록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명품 이커머스 한국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우리 최영록 대표님을 저희 첫 인터뷰어로 모셨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명품이라는 게 뭘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모셔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명품은 저희는 럭셔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움. 네. 이제 대부분들 명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명품 네, 가방, 네, 뭐 네. 티셔츠, 뭐 바지, 뭐 신발, 럭셔리 스니커즈 이런 것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은 의식, 주행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입음으로써 이제 나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럭셔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것들을 먹는지, 내가 어떤 곳을 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의 하나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SNS나 다른 곳들에 표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저는 럭셔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장, 지금 백화점을 네. 둘러보고 소비하는 게 저희 같은 세대의 아주 전형적인 네. 소비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그 소비하는 스타일이 현장에 가지 않고 네.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커머스고 네. 그죠? 이 사업을 처음에 된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럭셔리 그 명품 쇼핑을 되게 즐겨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아닌데 명품스럽습니다. 네. 네.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행위 네. 자체를 대부분들이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면 분명히 그 상품들 갖기 위해서 줄도 서야 했었고 네. 또 저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백화점이 제일 비싸다는 걸. 근데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거나 뭐 해외 직구에서 명품을 팔았을 때 이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네. 그 명품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꺼리낌이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걸 사더라도 관부가세나 네. 구매 이후의 행위들까지도 불편함들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는 그 백화점에 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명품 쇼핑을 하는 패턴들을 저 스스로 좀 돌아보다 보니까 유럽 현지에 직접적으로 갔었을 때 그 편집샵들 다양한 브랜드 한 곳에 한 편집샵들에서 명품을 사는데 그게 좋았던 건 뭐냐면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가방 하나를 사러 간다고 하면 브랜드 매장별로 들어가서 가방을 비교해야 되는데 다양한 브랜드를 한꺼번에 한 곳에서 파는 편집샵은 거기 가면 제가 사고 싶은 가방들을 한 곳에서 한눈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가격도 훨씬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아시아 시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 창업에 대한 또 근간 중에 하나가 그 명품 시장이 그러면 얼마나 커지고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 중요한데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 2001년도에는 명품 패션 시장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00조밖에 안 됐었는데 2020년에는 300조까지 3배 정도. 네, 커졌고요. 그 3배 동안 커지는 동안에 불황, 호황기 원래 경제 성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명품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장의 매크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명품을 백화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또 당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 오프라인에 있는 명품 재고들이 온라인화된 비율이 2015년 당시에도 저희 이커머스 그래도 활성화돼 있었는데 5%밖에 안 됐었어요. 네. 아, 그러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재고 정보들을 온라인화만 해줘도 시장이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이제 2015년 창업 당시 이커머스, 그러니까 명품을 온라인에서 사는 비율이 한 7%가 안 됐었는데 지금 21년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명품 온라인을 사고 있고, 지금 이제 23년엔 40%, 25년에는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명품을 더 많이 사는 이제 시기가 올 만큼 지금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어서 이 시장에 빨리 이제 올라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30%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일단은 전 스타트업이랑 또 럭셔리라는 이 재화 자체도 되게 이제 좀 만나기도 어려운 재화라고 맞습니다.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희 생각을 해보면 스타트업들이 고객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네.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설마 가능하겠어 혹은 내가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잠재 수요조차, 그러니까 네. 니즈가 아니라 원치조차도 네. 분명히 그것들을 해결해서 그게 없었던 시절의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시절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재화를 샀을 때 네. 로켓 배송으로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도 아마 원했던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명품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예측할 수 없지만 고객이나 브랜드들은 고객들의 잠재 수요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게 럭셔리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이 이제 옛날에는 상품을 어렵게라도 하나 갖기만 하면 너무 만족하는 시점에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샀는지도 럭셔리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백화점에 샀어, 네. 나 이거 비싸게 샀어 보다도 네. 나 이거 예를 들면 해외 아울렛 가서 해외 편집샵 가서 원래는 백화점에서 이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사왔어도 가격 자체도 럭셔리한 경험을 넣을 수 있을구나라는 걸 저도 점점 친구들하고 혹은 주위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들으면서 이게 분명히 잠재 수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이 발란 같은 회사 말고도 다른 유럽이나 북미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 다 유니콘, 데카콘이 되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명품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야를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고객의 인식도 브랜드의 인식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매크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이 반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거를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꾸고 싶은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명품 구매 편의성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없애고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럭셔리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불편하게 백화점 가서 사면은 그게 럭셔리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이런 개념들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과 안전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한 식습관들, 헬스케어들, 아니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희소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이라는 게 점점 고도화될수록 남들이 갖지 못한 내 희소성들, 그다음 전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또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원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인지 모르는데 그런 이제 전문가의 개인화된 깊이 있는 가이딩들, 그런 것들을 전 하나의 럭셔리를 통칭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그럼 잠재 수요가 없고 혹은 지금 수요가 없냐 했을 때 이 시장은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데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닐 때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너무너무 의존성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바일 하나에서 시간도 줄여주지만 그런 편의성들을 좀 극단적으로 제공하는 게 저희의 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반란이 뭐 투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고 있고 향후에 시장 전망이 좋은 이유는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고객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뭘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에 저희는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 데이터로 저희가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반란의 뜻이 뭔가요? 반란? 네.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다. 대부분 이제 반란하면은 반란을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네, 난을 일으키다. 네네네. 명품 시장 얘네가 또 난 일으켜 보려고 하는구나인데
그게 아니고 저희 반란이란 뜻은 그 한자어로 난을 평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난을 다 평정해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경험하고 싶을 때는 어디 했을 때 그냥 반란만 떠올릴 수 있게 되자라는 뜻으로 이제 반란을 지었습니다. 영어로 뭐 다른 뜻이 있거나 이런 거. 아, 이거 창업 그 초기에 네. 저희는 서비스 고민할 때도 참 고민이었지만 회사명 고민할 때 왜냐면 저희 또 럭셔리 브랜드가 돼야 되니까 고민했었는데 그 창업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름 고민할 때 공동 창업자의 꿈에 그 응접실의 영문으로 저희 반란이라는 이제 로고가 나와 있고 네. 귀한 손님들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꿈 자체가 이상해서 이런 꿈 잘 안 꾸니까 네. 그 반란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필리핀 토착 언어로 고귀한 신성한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래서 너무 뜻이 좋다 해서 이제 반란을 정했고 어쨌거나 한국으로 사업자 등록 내야 되니까 반란으로 할 거냐 반란으로 할 거냐 너 당연히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고귀한 신성한. 신성한. 네. 그리고 한국의 뜻으로는 이제 이 란을 난을 평정하는. 평정하다. 네. 우리 회사는 이겁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반란은 나다움을 도와주는 회사다라고 가장 나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재원 전 럭셔리라고 생각하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생각하는데 그게 데이터 기반이로든 아니면 저희가 좋은 브랜드를 소개하든 그 고객들이 그냥 남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선도하고 그 나다움을 선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나다움을 돕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반란의 최영육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명품 럭셔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결국은 나다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정의를 하시네요. 그 나다움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나다움을 추구하는 반란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요. 덧붙여 오늘 이 대담은 중앙이커머스의 혁신 우혁신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